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르는 게 갑이었던 서울 전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지난주 대비하여 매매와 전세 가격 지수가 하락 중임을 우리는 이처럼 알 수가 있죠. 특히 최근 1년간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인데요. 작년 연말을 놓고 보면, 그렇죠? 작년 12월 달을 놓고 보면 가격이 많이 올랐죠.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요. 파란색이 매매 가격 지수이고요. 빨간색이 전세 가격 지수인데요. 어때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보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는 매매 금액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상승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는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가 같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전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00 이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가 100 이하로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는 2년 2개월 만에 처음이라는 거죠. 2년 2개월, 즉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 전세 수급지수 100 이하, 이런 이야기는 결국 전세 구하는 사람보다 전세 내놓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전세 수요보다는 전세 공급이 더 많이 증가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세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말씀해 드리면, 첫 번째로 본다면 뭐니 해도 많이 오른 만큼 전세금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금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이 전세금이 올랐죠. 이러한 전세금에 대해서 이제 세입자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 금액이면 전세 안 들어가겠다. 이처럼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신도시 사전 청약 본물이 터지듯이 계속 신도시, 상기 신도시에 대해서 사전 청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그렇죠. 청년주택이 됐든 신혼부부 주택이 됐든 끊임없이 주택 공급 이러한 계획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만큼 신규 아파트, 신규 원룸이 됐든 투룸이 됐든 도시형 생활주택이 됐든 끊임없이 청년주택이 됐든 끊임없이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하니 전세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전세자금 대출 규제 분위기, 그렇죠. 전세자금조차도, 아니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이 카드를 이제 만지작 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전세자금 대출까지 규제를 본격적으로 한다면, 그렇죠.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먼저 움츠러드는 거예요. 전에는 빚내서 전세를 구했는데 지금은 빚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파트보다는 빌라보다는 이렇게 원룸 투룸으로.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서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겨 타고자 하는 이러한 전세 수요가 축소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로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아파트로 안 들어가니까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전세 지수가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본다면 대출금리 인상인데요. 빚내서 전세 들어가자. 왜냐하면 저금리니까. 금리 자체가 너무 저렴해. 과거에 대출금리가 7 내지 8%일 때 빚내서 전세 들어간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세자금 대출금리 이자가 5 내지 6%다. 대출이자만 전세자금에 대해서. 빚내서 전세 들어가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2%대야. 얼마나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다면 서울 매매 가격이 주춤한 거죠. 즉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니까
전세 가격까지 주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잘 나갈 때는 매매 금액이 올라서 전세 금액도 오르고 전세 금액이 올라서 매매 금액도 올랐다면 지금은 매매 가격이 주춤하니까 전세 가격 주춤하고 전세 가격 주춤해주면 또 매매 가격까지 주춤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볼 때 여섯 번째,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어떡할까? 이제 걱정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값은 예상만큼 오르지 않고 전세금도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전세금이 떨어지는 시점이라면 기존 세입자가 나간다고 그러면 아마 요럴 거죠. 전세금액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너나 할 거 없이 집주인도 전세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죠. 세입자 구하기 정탈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지금의 전세금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증가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들어서는요, 작년과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작년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 전세금을 올리는 시기였다면 지금은요, 오히려 전세금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기, 이런 시기가 도래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하니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가격 상승은커녕 가격 하락 쪽으로 기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은 12월 달인데요. 역대적으로 볼 때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르는 시기, 그러한 시기가 12월 달 아닙니까? 또한 가장 전세 금액이 많이 오르는 시기, 그러한 시기 또한 12월 달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들 뭐 학군이니 뭐니, 그렇죠. 이제 뭐 새학기 시작이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2월 달까지는 전세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학기 3월 달 시작되기 전에 2월 달까지는 어찌됐든 이사를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12월 달 들어서 집을 보고 집을 계약을 해서 잔금 날짜는 내년도 1월, 2월 달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적으로 볼 때 12월 달이 가장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수요가 많은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지금 오히려 이처럼 12월 들어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12월 달 들어서 더 주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린 요런 6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집값이 됐든 전세 금액이 됐든 주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작년 12월 달하고 올해 12월 달에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렇죠.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와 통계가 현재 부동산의 시장 분위기를 여실히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에요.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한 20여 년 동안 일을 해왔지만은 올해 12월만큼 이렇게 특이한 시기? 그래요. 정말 굉장히 특이한 시기가 도래되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고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부동산 시장을 냉철하게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동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